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 공장 및 지하수가 공장 바깥 지하수와 연결돼 중금속 유출의 통로가 된 사실이 환경부 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카드뮴이 하루 22kg씩 노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재련소 측은 조사 결과가 추정치의 일반화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북도와 환경단체는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고 재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 처분은 12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이슈토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기 교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어쨌든 네. 환경부가 정밀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도 그 안멘트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카드뮴이 배출이 되느냐, 카드뮴이 포함된 중금속이 이 폐수로 외부로 나오느냐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나왔습니다. 이거는 영풍 재련소, 석포 재련소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이 공장 내에서 이제 이 아연을 재련하는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물이 외부로 흘러나오느냐 이것이 외부로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형광 물질을 넣어서 그냥 물은 아무리 표시가 잘 나지도 않고 막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찬반 말이 많으니까 아예 형광 물질을 넣어서 그것이 쭉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적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명료한 네. 거죠.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는 확실히 유출된 것이 맞네. 라고 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루 22kg 정도가 유출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난해 8월부터 이제 환경부가 이 조사를 시작해서 근 1년간 지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또 이번 조사 결과 또 어떤 부분에 굉장히 그 심각성이 좀 노출되었냐면은 폐수의 그 중금속의 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공장 부지 그리고 주변의 땅 토양도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을 수치로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1, 2 공장 부지 전체의 카드뮴, 토지의 카드뮴 농도가 원래 토양 오염 대책 그 보통 기준치는 이 킬로그램당 180mg을 초과하면 안 되는 기준인데 이번 조사 결과 무려요 15배가 넘는 2691mg으로 네. 나타났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석포 재련소는 지난해부터 해서 나름 노력을 해오고 있다. 뭐 정화 장치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반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부의 결과로는 그에 더해서 또 다른 뭔가의 보완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누출 사고나 이 신고된 배출 시설 문제들이 이어졌는데요. 이 중금속 유출 통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좀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하여튼 뭐 여러 차례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뭐 직접 이제 그 뭐 눈으로 확인했다든지 이런 어떤 고발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확인된 사례는 있었지만은 사실 뭐 환경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환경부 지난 6월이었죠. 6월에 이제 사실 뭐 그 재련소 주변의 하천 46곳에서 이렇게 주변 토양이라든지 하천을 오염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도 카드뮴을 비롯해가지고 6개의 중금속 오염 기준이 사실 기준을 하천 유지수 기준을 이제 맞았거든요. 넘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금속 유출 어떤 뭐 이 통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특히 이제 뭐 기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형광물질을 이용했는데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풍 측에서도 일부 이제 인정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네. 뭐 이런 환경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라든지 논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배출이 됐다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럼 영풍 측은 이번 지하수 유출에 인정을 했음에도 결과값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죠. 왜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현관 물질로 해서 눈에 드러났으니까 네.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결과값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kg, 하루 22kg의 카드뮴이 배출됐다라고 이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발표에서도 이거는 추정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추정치를 일반화시켜서 전체의 공정, 전체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그 오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발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카드뮴이 하루에 22kg이라는 카드뮴이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네. 이게 하천으로 이제 배출되었을 때 사실 그 강물에서 카드뮴 수치는 지금의 한 20배 이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네. 이 정도면은 뭐 하천 어떤 국가가 운영 국가 수질 측정망에서 반드시 이렇게 좀 점검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기준치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네. 이제 환경부의 어떤 자료도 다만 이제 유출량은 사실 뭐 일정 실험 조건 아래 산재 추정치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거든요. 뭐 특히 이제 영풍 측은 이 발표 시점을 두고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이번에 환경부에 발표하는 자료들은 자기들이 지난해에 조사를 해서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했던 문건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환경부가 이번에 국감 시즌에 맞춰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19일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3년째 국감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도 매년 이맘때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죠. 네. 동일 업체, 동일 인물이 3년 연속으로 국감 현장에 정인으로 채택돼서 나와라. 거의 참 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예, 이제 이 재련소의 영풍 재련소의 이제 석포 재련소의 이제 대표이사는 이강인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2016년부터 이제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올해 3월달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제 2년 임기에 이제 대표이사로 재선임이 된 상황인데 2018년도 이제 이강인 사장이 이제 국감장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 2019년도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뭐 못 나올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제 국회 양해를 구해서 이 현장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본부장이 이제 작년에는 국감장에 나오고 올해는 이미 이제 다시 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경부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120일 정제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좀 더 또 미뤄질 걸로 보는데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나올까?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참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재련소 관련 조업 정지 처분을 두고도 오랜 시간 공방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을 12월로 미룬 상황입니다.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 영풍 석포 재련소 조업 정지 처분은 벌써 2년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2018년도에 뭐 한 차례 20일 됐고 2019년도에 가중 처벌돼가지고 120 처분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지난 9월 23일에 이제 그 개최되는 이제 그 정부의 이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어요. 네. 내릴 계획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제 경북도에서는 뭐 강하게 이런저런 어떤 그 의견을 냈거든요. 어떤 의견을 냈냐면 경북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석포조련소가 아주 강력한 환경 개선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게 곧 발표를 할 것이다. 그 계획을 뭐 연말까지 이제 무슨 어떤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내놓겠다고 네. 입장을 했어요. 그럼 그 계획을 보고 실제로 뭐 그 계획을 보고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실무위원회 한번 더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행정처분권을 종기를 짓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또 그러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과연 2019년도에 어떤 그런 배수 시설 설치한 게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또 이제 그 조정을 이렇게 건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사실 못 짓고 미루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초 이 조업정지 120일 명령은 원래 20일이던 것에서 환경부가 가중 처분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 영풍 측은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좀 고수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증거 2년 동안 지금 네. 그렇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이제 ông 기자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앞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20일 그 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경상북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점검을 해보니 환경부가 점검을 해보니 확실히 문제 있네 해서 이제 가중 이제 그 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그것을 이제 이 소관 그 지역에 그 담당하는 것이 이제 경상북도 광역도거든요. 그리고 경북도에 조업 정지 명령을 행정 이행 명령을 내려라라고 환경부에서는 도에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안 한 거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안 한 것은 이제 방금 ông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가 나름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 없도록 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아연 재련을 하는 그 전 세계 수많은 그 회사 중에서요 영풍 재련소 세계 2위 업체입니다. 큽니다. 네. 크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 봉화에 위치한 이 석포에 위치한 영풍 재련소가 가지는 지역 경제의 어떤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전체에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봉화의 다수의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생활 터전으로 살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경북에서는 이제 좀 나름 좀 저는 좀 방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단호하죠. 뭐 빨리 하라는 얘기고, 경상북도에서는 좀 과도하다. 1차 이어서 2차까지 또 하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유권 해석도 이제 의뢰하고, 그 유권 해석은 주로 이제 법제처에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합니다. 환경부 이런 내린 명령에 대해서 도가 이제 이걸 거부하거나 좀 당부 유예하는 것이 이게 뭐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법제처에 또 이제 유권 해석도 의뢰하고, 그야말로 행정기관 대 기관끼리의 또 지금 질퍽한 지금 싸움이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와 동시에 석포 재련소, 그러니까 영풍 재련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하고 나름 자기들대로 항변을 하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뭐 방지 시설도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 지금도 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죠. 해 오고 있죠. 네. 여전히. 네. 예. 지금 이 흐름인 것 같은데요. 경북도에서 행정처분을 지연시켜주고 있는 그 이유로 이 영풍 측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2월부터 영풍 측은 재련소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최종 처분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온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영풍 측은 늘상 그랬어요. 하여튼 뭐 소송이 소송전에 붙으면 소송을 미루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대책을 내놓고 조업정지 처분에 이제 또 뭐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환경 개선 작업을 하겠다. 네. 그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이 12월부터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네.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연을 재래하는 과정에서 물을 이제 그 사용하잖아요. 그 공장 내에서 사용했던 물은 한 방울도 하천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그러면은 뭐 폐수라든지 이런 게 배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염 시키지 않겠다라고 있는데 한 2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뭐 환경개선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영풍 측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경북도에서는 그걸 이제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제 기교에서 언급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도 고려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뭐 그저께 이제 그 9월달에 했던 행정협의회 조정위원회도 사실 12월로 이제 미뤄놨잖아요. 네. 뭐 차후에 11일 미뤄놨고, 이제 무방류 시스템은 한다고도 12월부터 한다 그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120일 조업정지 처분도 뭐 12월 결정을 또 12월로 미뤄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뭐 재련소의 이제 그 환경개선 작업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실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에서 반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경북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이슈 토크에서 여러 번 다뤘거든요. 네. 다뤘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패널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한 번씩 보면 야 이거 너무 이렇게 길게 가고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 시청자분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기관은 기관끼리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얘기하셨듯이 주민과 환경단체 중심이 되는 이제 법률 대응 공동 대책위는 대책위대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복마전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요약을 하면 네. 먼저 이 법률 공동 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봉화군이. 네. 그래서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내달라. 이 석포 재련소에서 방류되는 거 그리고 또 이 침전되는 거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 관련 자료를 정보를 공개해달라 했는데 봉화군이 거부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네. 해당 회사 그러니까 영풍재련소의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함부로 관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법률 대응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법률 대응단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거 청구해라. 저 공개해라. 네. 봉화군이. 이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도 지금 법률 대응단이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경북도도 또 역시 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에 속한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또 이제 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소송이 끝나봐야 그렇죠, 정보 공개 그렇죠. 여부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경북도의 기업 봐주기냐 환경부의 지나친 제재냐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여전한데요. 여러 가지로 이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 그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단호한 입장이잖아요. 뭐 하류 주민의 이거 식수원이니까 낙동강 오염되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법정 대응도 하고 있잖아요. 소송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그 경북도가 핑계를 대고 있는 어떤 그런 반대측 이제 석포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 기업 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업정지 120은 4달인데 조업정지 되게 되면 석포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직원들 이 부분 생계가 굉장히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한 해 한 1조 4천억 정도의 어떤 매출이 있는데 조업정지가 되면은 1조 4천억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역 총생산이 감소가 된대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경북도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지역 경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정비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더 돼가지고 석포재련소를 이제 뭐 이쪽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동안의 어떤 조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 사실 이거는 뭐 10일만 해도 폐수 배출도 10일, 그다음에 뭐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것도 10일 정도만 되는데 120이라는 게 가당치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비난들을 불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방들이 계속 될 텐데 경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깝깝하죠.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기 교수께서 답변 주시죠. 네, 방금 우리 엄 기자께서 그 1조 4천억 매출 얘기 잠시 하셨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서 뭐 삼성이나 LG라든지 뭐 그 포스코라든지 글로벌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로서 매출이 1조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 네. 그러니까 기업도 살리고 기업도 유지를 해주게 하면서 이런 재련소 같은 건 포스코 용광로 스톱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120을 스톱시켜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업도 살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네. 그리고 환경도 고려하는 좀 더 과학적인 검사, 이 확인 절차의 시스템을 좀 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영풍이 정말 그 약속했듯이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해서 정말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 이것만 만들어내면은 논란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